그리고 이번에는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그대에게. 사실 시험관 시술을 하는 과정이 남자의 역할도 분명 있지만 여자가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부분, 일단 신체적으로 오는 여러 부담들이 있잖아요. 호르몬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오롯이 그냥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워요. 더구나 이번엔 제발 부디 하고 있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번에 한다고 될까? 라는 비관적인 생각도 쉽게 찾아오게 되고 전체의 삶이 조금 우울하게 한 단계 훅 내려앉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물론 지칩니다. 안 지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돌이켜보면은 제일 마음 졸이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이식한 다음 임신 됐는지 안 됐는지 일주일 정도 뒤에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서 이 배아가 자궁벽에 잘 자리를 잡고 딱 붙어 있는지, 이걸 착상이라고 하죠. 착상이 잘 되는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또 엉덩이 주사가 그 힘듦을 가중시키기도 하고요. 그때는 몸에 느껴지는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도 촉각이 탁 예민하게 곤두서면서 이런 느낌?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임신의 징조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땐 저도 잘 못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기간에는 무조건 될 거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기간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한껏 올라섰던 이 기대감이 훅 떨어져서 너무 큰 좌절감으로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기대도 요만큼만 해야지 하는 마음일 수 있거든요. 낙폭은 더 클 수 있지만 떨어지는 바닥의 그 깊이는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껏 자기 연민에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아기야 하면서 마음껏 태명도 불러주고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할 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전 처음에 병원을 찾을 때부터도 많은 곳을 알아보지 않았고 일단 그냥 여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남자 의사에게 아니야 싫어 이런 느낌이 너무 셌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와 원활하게 소통되는 느낌도 아니었고 제가 유산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받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병원을 옮길 생각을 차마 못했어요. 저는 워낙에 안정추구형이어서 새로운 병원을 찾아가고 새로운 의사를 만나고 내 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두렵게 느껴져서 그냥 몇 년을 거기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옳지 않았다 싶어요. 남자 의사? 뭐예요? 저는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왜 굳이 그렇게 꺼려 했는가? 저는 결국 이제 병원을 옮긴 다음에 무척 소통이 잘 되고 의사를 향한 어떤 신뢰감을 갖게 돼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도 막연하게 남자 의사 무서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여의사만 고집했는가. 그리고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 같은 게 가지 않는데도 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뒤늦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병원 쇼핑을 다니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나랑 맞지 않고 수정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이 병원, 이 의사하고는 다시 원활히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때도 있다는 거.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보력, 정보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제가 많이 갔던 아가야 어서오렴 카페가 있었어요. 여러 난임 카페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몸과 컨디션, 상황 이 여러 가지를 누군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 공유하면서 서로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위로와 위안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냉동배아를 이식했는데요. 냉동배아는 신선배아보다 더 확률이 낮은가요? 등등등의 그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나에게 잘 될 거야. 나에게 100%. 이 확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되면 나한테는 100%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뭐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정말 쓸데없는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들은 정말 쓸데없는 정보.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정보를 찾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찾되, 굳이 알면 더 마음 초조해질 만한 그런 정보는 찾아보지도 마세요. 내 정신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정보를 활용해라. 꼭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은 내 몸의 컨디션이 이러할 때, 이때는 안정을 취하는 게 더 좋을까요? 피를 좀 봤어요. 근데 붉은 피예요. 뭐 피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병원에 바로 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안정을 취했더니 나아졌습니다. 이제 많은 경험담들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일단 병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쫙 받고, 아하, 이땐 일단 병원에 전화해보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정보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되는 거. 왜? 이건 마치 시험 봤는데 틀렸나 맞았나 채점해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결과 금방 나올 텐데. 그거는 하지 말자. 기대를 조금 한다고 해서 조금 실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대 마음껏 하고요. 실망도 마음껏 해서 그 다음 내 마음을 잘 추스리면 됩니다. 단 지금 진행하는 이 차수에 나는 될 거야 라고 무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기와 나의 행복만을 생각해요. 이식한 다음부터는 그냥 나는 행복한 임산부, 이 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요, 시험 얘기를 했지만 붙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붙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비관하지 말기. 파이팅!